안녕하세요. 차트 특공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띠링띠링. 네, 이번 주도 네. 또 준비 많이 오셨습니까? 새로운 차트 특공대. 네, 이번 주도 열심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네. 이번 주는 뭐 어떤 걸 준비해왔습니까? 네, 오늘 차트 특공대 16번째 주제는 바로 네. 되돌림입니다. 눌림 현상이라고도 말씀하시는 이 되돌림의 움직임을 네. 좀 이해하고 배우면 좀 매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네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오.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난감한데요. 우선 되돌림 예.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네. 돌파한 지지나 저항값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오늘은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되돌림, 눌림이라고도 말하는 캔들의 움직임은 주로 어느 때 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 보통은 이제 주식이나 이런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차트 책에는 보면 저희들은 이제 되돌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눌림이라고 보통 얘기를 표현을 해요. 네. 예, 차트가 중요한 지지 저항, 예, 그러니까 상방을 돌파할 때는 저항이 될 거고, 그리고 중요한 이제 지지 라인에서의 움직임에서는 그곳을 깨기 위해서는, 네, 딱 이렇게 종가를 딱 뚫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저항을 뚫든지 지지를 뚫리든지. 네.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해당 그 자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이 나오죠. 예, 저항일 경우에는 이 뚫렸던 저항의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예, 지지의 관점에서는 뚫렸던 지지 라인이 저항으로 동작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체크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게 그런 지지와 저항을 종가로 뚫어버리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졌는지 여부를 살피거든요. 네. 예, 거기서의 힘의 균형점을 살피고 그 힘이 여전히 유효하게 지금 시점에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한 템포 쉬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과정이 이제 눌림의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되돌림이 나오는 요인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일단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지지와 저항 자리, 그 자리에서의 역할의 변화가 생겼는지, 그 역할의 변화가 지금 적용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저항을 뚫었다고, 예, 그 눌림 과정에서 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재차 좀 더 조정폭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고, 예, 이제 지지 테스트에서도 지지의 종가가 깨지고 난 다음에 되돌림, 눌림의 과정이 나왔을 때 여기가 빠르게 저항이 될 경우에는 재차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고 지키게 되면은 위로 올라앉게 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죠. 예,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래서 지지 저항이 깨졌다고 바로 대응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니고요. 네. 예, 항상 그 되돌림 과정까지 한번 보고, 네.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지 저항이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차트적으로는 이제 더블 바텀이 네. 될 수가 있고요. 혹은 더블 탑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뭐 강의 때도 알려드렸듯이 3의 규칙으로 네. 그렇게 보통은 살피는 게 일반적인 눌림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바로 급하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이게 급락이 나오든가 급등이 나올 때는 빠르게 전환돼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말고는 일반적으로는 눌림의 과정들에서 예,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더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상승이 나온 뒤 또는 하락이 나온 뒤에 되돌림 현상의 움직임들은 캔들에서 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이것도 비슷한데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어가 볼게요. 네.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해당 구간의 움직임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어놨던 지지 장값들이 있죠. 어디서 그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지 장값들을 그어놨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움직임을 살피게 되면요. 자, 우리가 지금 그 되돌림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를 보면 여기를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돌파의 관점이라고 본다면 이 움직임이
종가가 일단 우선적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네. 이 저항값에 대해서 네. 예, 돌파를 하고 나면 이 움직임이 예, 안전한지 네. 이 돌파했던 자리가 안전한지 캔들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일봉이라서 네. 일봉이니까 움직임이 이렇게 캔들이 하나가 이렇게 꼬리로 형태로 나오는 게 일반적일 거지만 여기에 움직임에서 시간 차트를 보면 네. 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 여러 번 두들겼을 거예요. 아. 예, 여러 번 두들기고 올라앉고 난 뒤에도 이게 빠르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그 해당 차트에서 좀 좁은 구간, 중요한 자리는 이렇게 여러 차례 두들기게 되거든요. 네. 예, 여러 차례 두들기고 그렇게 깨졌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다시 말아 올리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움직임들에서 이런 자리에 확인을 안 하고 가면 이 이후에는 이 자리에 다시 확인을 하러 오겠죠. 예.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상승이나 하락 뒤에 나온 뒤에 되돌림 과정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여기가 이제 몇 번째 되는지도 좀 중요하겠죠. 3회 규칙에 따르면. 네. 그리고 여기에 지지나 저항을 빠르게 확인하는 과정들이 예. 여기서 확정을 안 짓고 가게 되면 이 자리는 다시 오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러면은 이제 이후에 차트는 위로 계속 올라갈 걸로 생각했는데 어느 특정 저항에 도달하고 나면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여기를 오더라고요.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 뚫고 힘을 잃은 곳들 예, 지금 일반적으로 뚫었기 때문에 뚫고 나면 항상 우리는 기계적으로 눌림이 나온다. 네. 눌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눌림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종가가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이 차트가 이렇게 한 칸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주목해서 보는 게 이제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값에서는 중요값 있죠. 중요값. 네. 중요값 1번과 2번. 네. 그리고 뭐 상단에서의 구간 끝이든 하단에서 구간 끝이든 네. 이런 구간 끝에서의 움직임. 네. 예. 이런 데서 나오는 되돌림 움직임은 중요하게 보고 여기에서의 움직임은 한 방에 뭔가가 탁 진행되기보다는 네. 두들기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또 짧게는 박스권 형태로도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자리에서 명확한 지지와 저항의 관점은 이제 종가로 확보하는지 여부. 종가. 위로 저항은 종가로 확보하고 예, 다시 여기를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첫 번째 저항이 됐으니까 이거를 3회 규칙으로 세 번째 만에 뚫겠네 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고 이렇게 되돌림 과정과 다시 공략하는 과정이 한 세트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예, 좀 더 움직임을 명확하게 살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돌파를 했다가 되돌림 이제 지지를 하는 과정이 한 번이 아니고 한 번에 그냥 무조건 딱 지지했으면 바로 간다. 이런 건 아닌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네. 보통은 좀 차트의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될 때예요. 빠르게. 빠르게 전개될 때인데 네. 이럴 때는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 추세 상승을 하고 있든지 네. 추세 하락을 하고 있든지 저희들이 얘기하는 상승 추세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상승 추세가 아니라 네. 추세 상승이라고 해서 좀 힘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이런 과정들에서는 예, 힘의 균형점이 해당 방향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되돌림의 과정이 빠르게 전개돼요. 예, 한 번만에 네. 하고 가서 다음 구간을 만든 이후에 네.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예, 여기 돌파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들, 눌림의 과정들이 바로 빨리 해서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이때는 차트가 좀 빠르게 갈 때, 네. 위로 빠르게 갈 때 얘기고요. 예, 이런 빠르게 갈 때랑 일반적인 박스권 내 움직임하고는 조금 속도감이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한 번만에 가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예, 빨리 가는 구간에서는 빠르게 확인하고 가는데, 빠르게 확인하고 간 자리는 예, 명확한 시그널을 확정을 못 찍고 간 자리는 다시 돌아오더라.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움직임도 이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내려와서 그냥 빠르게 눌림이 빠르게 나오고는 그냥 올리잖아요. 네. 이게 구이평, 예,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이평선을 만약에 보게 되면 이평선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구이평이 깨지죠. 네. 깨지고 되돌림 상승하고 네. 또 눌림이 났는데 또 깨지죠. 네. 예, 또 올려버리고 네. 예, 이렇게 여러 차례가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요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이 움직임이 한 방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네. 예, 지지 라인이 한 칸 한 칸 내리고 있다는 게 보여요. 예, 네. 9위평에서 15위평이 종가가 깨졌고 그 다음에 22평이 종가가 깨졌으니까 다음번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52평에 대한 조정이 나오겠구나 는 정도를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보는 거죠. 이런 되돌림 과정과 다시 역반등 과정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거꾸로 하면 또 하락 때도 저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는 과정에 연속된다. 연속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예, 뭐 너무 이렇게 얘는 왜 빨리 안 가나? 예, 여기서는 지지를 하면 어떨 때는 빨리 가는데 네. 또 어떨 때는 여러 차례 두들기고 가고 예, 이런 부분들이 안에서는 여러 차례 두들기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이래 밖에 타고 갈 때는 예, 좀 빠르게 간다. 이런 타고 가는 게 우리가 추세 상승, 추세 하락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예, 조금 구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요. 상승 후에 나오는 이제 되돌림 움직임은 네. 더 상승하기 위한 지수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차트를 보시면 저희들이 차트를 얘기를 드릴 때 네. 앞에 뭐 이전 구간을 기초해서 드리면은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저희들은 이제 이런 차트에서는 자, 여기를 넘어서야지만 자,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체크하는 방식이 있어요. 네. 예, 이럴 경우에 이 차트가 여기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확보를 해야지만 네. 얘가 강하게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게 눌림의 과정이라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이제 돌파 매매에서 네. 눌림점에서 뭐 매수가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식의 움직임으로 판단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사실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움직임들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려 버려요. 거래량을 터뜨리고 네. 이어서 나오는 움직임에서도 거래량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전개됩니다. 네. 그러면서 딱 그 자리를 깨게 돼요. 네. 그런 뒤에 다시 이렇게 빨간 캔들이 이 자리를 딱 다시 확인한 거예요. 이 캔들은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자리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전개가 된 거예요. 예, 전개가 되었고 이 움직임 뒤에 다시 또 그러니까 저항을 받으니까 내려오게 됐죠. 예, 내려오게 돼서 다시 또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는데 못 올라가고 나니까 여기에서 매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쭉쭉 나오면서 여기서 다시 또 두들기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예, 이때는 확실하게 내려버리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 거래량이 네. 터지면서 내려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움직임은 이제 여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세다. 지금 세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여러 차례 나온 거죠. 그래서 되돌림이니까 이 전체 요 캔들 하나를 여기 움직임을 되돌림이라 할 수도 있고요. 네. 자, 여기에서 여기 전체를 또 되돌림이라고도 할 수도 이게 있어요. 보는 구간이 작아도 저렇게 캔들 하나하나로도 이렇게 되돌림 구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왜냐면은 우리는 여기에 값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예. 저희 지금 현재 차트에는 그 값이 안 나와 있지만 네. 예, 저희들이 체크하는 방식에서는 이미 여기 값을 이미 저항이 될 거라고 보는 자리가 딱 값을 알고 보기 때문에 네. 이 양봉이 눌림의 과정이구나. 되돌림 상승해서 다시 올라오려고 했는데 예, 올라와서 여기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양봉이 올라와서
지지를 받았으면 네. 다시 또 되돌림이 나오겠죠. 네. 이 과정이 받았으면 이렇게 가는 모습이 전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요 구간에서의 그러니까 값을 알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뭐 지지 테스트 네. 혹은 저항 테스트 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여기를 올라갔을 때는 여기에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를 사실 매도 포인트로 보는데 네.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면 여기는 따라가야 되는 자리가 되죠. 다시 재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과정들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저 값들을 모르니까 여기에 구간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값을 추론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면 이 값을 추론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예, 그런 움직임으로 염두에 두고 보면 여기에서 사실 매수를 잡던 눌림 과정에서 매수 잡는 과정들이 쉽지 않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상승 그리고 또 하락 뭐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요 똑같은 값에서 네. 여기는 되돌림 상승이었고요. 네. 예, 위로 또 올라갔었으면 여기는 또 되돌림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네. 될 수 있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여기 구간에 대해서 중요한 구간 우리가 여기가 이제 구간 끝이라고 보니까 네. 위로 보는 구간 끝이라고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테스트 뭐 이런 식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값이지만 이게 어떨 때는 지지 테스트 네. 어떨 때는 저항 테스트 이 과정 전체가 파동 움직임 자체가 다 일종의 눌림의 과정으로 보는 걸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눌림이다 이렇게 딱 확정하기가 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상승 후에 네. 되돌림 움직임이 나오고 네. 반드시 또 추가 상승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상승 후에 나오는 되돌림 움직임 중 추가 상승을 위해 차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피고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또 따로 있나요? 차트를 보시면 여기 했던 내용들하고 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네. 자, 여기에 값들을 안다는 전제하에 네. 예, 나오면은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상단 변곡의 값인데 네. 차트가 여기를 종가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를 자 확보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음봉 종가 지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위로 상방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움직임이 이어져야 되는 걸로 보는데 네. 이어지기에 실패를 했죠. 네. 여기도 보면 차트적으로도 보면 추세 상승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네. 여기가 저희들이 말하는 상단 변곡이라고 하는 값이 형성되어 있는 값인데 자 여기에 보면 종가가 올라왔고 종가의 지지를 받았어요. 네. 예, 그런 모습으로 보면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에서 추세 상승의 모습이 나왔고 자, 이 모습이 여기 또 단기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 이어졌으니까 사실은 추가 상승의 관점이 여기서는 유효하게 봐요. 네. 유효하게 보는데 이때는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에요. 거래량이 터졌죠. 네. 매도 거래량이 터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는 또 여기 상단 변곡이 딱 있었어요. 네. 그럼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조건이 또 있는 거예요. 아. 서로가. 네.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에서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 조건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근데 여기가 또 여기 나와 있던 매도 거래량이 크게 나옴에 따라서 여기에서의 예, 지지 테스트, 구입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전개될 개연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데 네. 이 과정의 움직임이 보니까 예, 여기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네. 예, 우리가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은 사실은 여기 저희들이 보는 또 중요값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지지 테스트 관점이 전개된다고 하는 내용을 살펴요. 예,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니까 아 여기가 깨지고 나니까 여기서 올라오고 이렇게 박스권 나오고 네. 여기가 강하게 이제 저항이 확정을 지어버리죠. 네. 요 음봉이 확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조정으로의 거래량 터지는 거. 예 확정을 지어버렸고 그래서 여기 양봉이 여기 음봉을 예 장악한다고 하죠. 네, 위로 넘지 시작가를 넘지를 못하면서 이때부터 조종세가 이제 강하게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영향을 받는 형태. 아. 예.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예, 가중치와 무게중심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좀 사실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어렵고 그때그때 나오는 관점에서 틀린데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여기에서는 매도 거래량이 터지는지 여부가 꽤 중요하게 봐. 여기서의 매도 거래량은 네. 추세를 한번 쉬었다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어가는 모습들에서는 여기 매도세를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를 하고는 빠르게 전개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요 긴 음봉에서 네. 지지를 깨버린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린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열어두고 봐야 되네. 라는 걸 이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되돌림 상승해서 올라와서 앉아버리잖아요. 앉았을 경우에는 자 여기 또 음봉을 보고 지지받는지를 보고 네. 올라가는 모습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 지지를 하지 않고 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은 예,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의 항상 눌림의 과정에서는 명확한 지지 테스트 그리고 이후에 그 자리가 다시는 안 깨진다는 시그널이 확정되면 예, 그때는 강한 매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깨졌다 그러면 저 자리는 왔다 갔다 하는 불안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예, 요런 나올 때 거래량이 나오는 캔들의 출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를 그대로 거꾸로 놓고 보면 추가 하락 시에 예, 반등 모습들 추가 하락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반등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갖고는 거래량이 터져 있는 예, 반대 캔들이 딱 명확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양봉에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락 중에는 거래량이 터진 양봉.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여기서에 터지는 부분들 네. 그리고 여기에 터지는 부분들이 나오면 이때는 여기서부터 반등세로 만들어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보자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돌림 과정들이 작게는 지지장 우리가 값을 알 때는 지지장으로 보는 거고요. 값을 모를 때는 자 볼린저 밴드와 이평선을 보시면 예, 대략 움직임을 알 수가 또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되돌림 움직임은 네. 캔들의 다음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추적 용도로만 이렇게 쓰이나요?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추적하는 용도로도 볼 수 있겠는데 되돌림 상승, 되돌림 움직임, 되돌림 움직임이라는 그 눌림이라는 그 과정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이평선이든 지지 저항 값이든 그 값이 어떤 용도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예요. 사실 추적용이라기보다는 뭐 추적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캔들의 그 다음 움직임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 지지라고 하는 영역을 확정을 짓고 그 다음 움직임을 이어갈 건지, 혹은 그 지지라는 영역 그 역할을 깨부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터지고 나온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종가 지지 여부, 종가로 확보했는 거 여부를 보고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볼 수 있죠. 이런 부분은 또 추적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 다음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갖고 그 해당 자리가 명확하게 어떤 역할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 과정이 되돌림 과정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설명이 조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네네.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되돌림, 이 눌림 현상을 좀 매매에 이렇게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보통은 되돌림 과정의 매매는 돌파 매매 때 많이 써요. 돌파 매매 때. 보통은 이 용어 자체를 차트가 이런 식으로 돌파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올 때, 자, 우리가 이 라인이 저항이라고 본다면, 이런 모습들에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를 지지받는지를 우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값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도를 했던, 여기서 매수를 했던, 뭐 이 과정에서, 여기를 돌파를 했으면,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 얘는 추가 상승의 관점을 보니까, 이 되돌림 과정이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캔들 하나로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파동으로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네. 예,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깨져버렸죠. 딱 네. 이렇게 종가 깨는 움직임이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도 터졌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네. 왜냐하면 지지가 깨진 부분들도 있고 네. 눌림이 그러니까 깨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움직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를 확정을 짓고 가야 돼요. 네. 자, 여기서의 움직임을 차트에서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네. 이런 자리의 움직임이죠. 깨고 올라오고 난 뒤에 올라왔는데 네. 지지를 안 하고 가죠. 아, 네. 지지를 안 하고 가면 네. 여기서 매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위험한 거예요. 이미 앞에서 다 깨졌으니까 네. 여긴 힘을 잃었다. 네.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데 올라갈 때는 여기는 확인을 해요. 아, 예, 저항이든 지지든 꼭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졌다라도 여기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예, 그 마지막 움직임을 주목하는 거예요. 네. 그 마지막 움직임을 주목하는데 여기는 깨져 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샀던 예, 매수 라인까지 쭉 빠지는 거예요. 그냥 움직임이. 네. 예, 이런 식으로 쭉 빠지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네. 이후에 움직임도 보면 자 여기에 지지 라인들이 지지를 했는데 맨 마지막 움직임에서 지지를 안 하고 갔죠. 네. 예, 지지를 안 하고 그냥 밀어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지지 라인들에 대해서 여기는 또 확인을 하고 가죠. 네. 그러면 여기가 깨지면 네. 여기에 이렇게는- 다시 오겠네. 지지를 확인 안 하고 갔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지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여기가 깨지면 내려오겠죠. 저 위에 지지가 깨지느냐에 따라서 좀 빠르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저기 자리에서는 어쨌든 약반등은 나올 거거든요. 네. 예, 약반등이 다시 나오는 모습이 되겠죠. 네. 근데 여기가 이미 힘을 잃은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 확인하는 용도였지만 여기가 사실은 힘이냐면은 힘은 없는 자리예요. 지지로서요. 예, 힘을 이미 앞에서 다 깨버렸기 때문에 네. 여기는 올라갈 때 이제 딱 도장 찍고 가는 아,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로의 다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는 모습이면 사실상 이제 저라면 자 여기까지 올 걸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네. 예.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재차 아래로 내려올 위험을 안고 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예, 이때는 저는 이제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깨졌으니까 네. 여기도 위태위태한 거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에서 이제 내가 여기서 저점의 테스트 조정의 과정에서 내가 요 자리는 매수를 해도 될 만한 자리인지 네. 혹은 이제 저런 움직임이 앞에 고점에서 또 어떻게 됐는지를 또 살펴보는 거죠. 네. 그게 이평선이 됐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뭐 볼린저 밴드의 뭐 중심선이 22평 네. 그리고 추세선을 나타내는 52평 뭐 102MA, 100MA 그리고 또 202평 이런 구간에서 캔들의 움직임들이 종가 지지를 명확하게 하고 내려왔는지 깼는지 그리고 몇 번을 두들기고 내려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 값에서의 캔들 움직임을 통해서 딱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시각을 맞추지 않으면 그 값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네. 전혀 모르니까 거기를 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내려왔을 때 예, 다시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을 못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차트의 움직임이나 하는 거는 그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도 어떤 모양새를 만들고 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도 그런 모양새를 만드는데 그 모양새 만드는 가장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자리가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보통 알려드리는 구간끝 중요값 1, 2인데 그런 데서 나오는 되돌림의 움직임들은 꼭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몇 번이 나왔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이게 이후에 차트 움직임을 살피는데 상당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매매에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네.
네, 오늘 준비한 되돌림, 눌림 현상에 대한 질문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네. 사실은 질문도 어렵고, 네. 예, 내용도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희들 시황에서도 차트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시황에서도 알려드리는 내용들에서 네. 값들을 저희들이 공유를 할 때가 있고 네. 값을 공유하지 않고 얘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여러분들이 폰이든 어디든 보실 때 그냥 쉽게 보기 위해서 네.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값을 몰랐을 때 뭘 기준해서 봐야 되는지 어디에 눌림이 확정이 되는지 뭐 되돌림이 확정되는지 여부를 살피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제일 심플하게 얘기 드리는 게 뭐 이런 구간에서의 이제 뭐 저희들이 이렇게 추세 상승 중일 네. 때는 5위평과 9위평의 네. 지지 여부를 보라고 항상 얘기를 드잖아요. 종가 지지. 네. 그런데 볼린저 밴드 안에서 볼벤 상단을 뚫고 가지 못하는 움직임일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움직임과 여기에서의 이후의 움직임은 틀려요. 여기는 종가를 확보했으니까 네. 단기평, 5위평과 9위평의 지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데 네. 여기가 깨지니까 네. 절반 아래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버린 거고요. 네. 예, 이후에 움직임 여기서도 그러니까 뭐 이번 주말 이후의 움직임에서 사실 여기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지를 못했잖아요. 네. 뚫지를 못했으니까 예 그리고 차트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수렴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이때는 앞에 네. 15위평하고 2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전개가 됐기 때문에 22평에 대한 지지 여부를 되돌림 과정으로 보시라. 네. 예, 그 과정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 라인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과정인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이평선으로도 보셔도 중요한 값들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좀 눌림의 과정이고 꼭 큰 자리 막 이렇게 추세선을 쫙 그었을 때 나오는 네. 그런 자리에서만 눌림을 생각하지 마시고 되돌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평선에 대해서도 공략이 되고 나면 눌러주고 또 가네 매 캔들의 움직임 과정에 반대되는 캔들의 역할은 네. 내가 방금 이어왔던 움직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고 그런 과정 전체가 다 되돌림 과정들에 이어지는 연속된 움직임이다. 뭐 그래 보시면 차트 움직임을 보실 때 이평선의 지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실 걸로 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네. 요 정도 내용인데 오늘은 질문 자체가 난해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은 이게 실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거를 차트적인 실전 매매에 대한 그 심리적인 쫄깃함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만 하게 되면 이게 워낙에 많은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설명을 이제 저희들 값들이 안 나갔을 때 이평선 기준으로 보통 보시라라고 하는 언급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예, 그런 관점으로 조금씩 보시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차트가 어디를 막 밟고 가는 게 보입니다. 계단처럼. 네. 예, 그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꾸준히 좀 살피시면 오늘 나왔던 내용들도 이제 어느 순간인가 좀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매매에 있어서 이렇게 수익이 되고 또 돈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 느끼지만 아이엠머니는 정말 진짜 차트를 찐으로 알고 읽고 보고 또 그것을 또 가르쳐 주는 곳이구나라고 오늘도 역시 또 느끼게 됩니다. 왜 그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차트 특공대 내용은 조금 어려웠지만 요 내용들 여러 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내용일 거예요. 실제로는 자주 보는데 요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패스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거든요. 실제 차트 움직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보셔서 꼭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뭐 저 입장에서는 괜찮았습니다.
네. 예, 또 다음 내용도 예, 이제 집좀이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의견도 좀 받으시고 그래갖고 네. 본인이 알고 싶은 것만 갖고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댓글이나 또 이런 데에 또 남겨주시면 네. 제가 또 잘 모아서 네. 그 질문 또 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예, 차트 특공대 차트 준비 잘 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도 예,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